네,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며 그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월 절정기 때보다도 많은 나라가 나오는 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의 규탄 그리고 북한의 철저한 해명에 대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한국이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북한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신들은 국방부 발표 내용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그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지난 6월 북한의 남북 연락소 폭파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이 사건이 남북 간 불편한 관계를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 노력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도 6월 북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또 북한의 이번 만행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북한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로나19 상황과 그리고 경기 전망 함께 전해주시죠.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238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98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718만 명을 넘었고 인도는 581만 명을, 브라질은 465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미 정부의 추가 가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에 따른 퇴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소득 지원 덕분에 경기 회복이 기대 이상으로 빨랐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 패키지에 따라 각 가정에 지급된 지원금이 바닥나고 있다고 파월 의장은 우려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승인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지장관이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에 정치가 관여하지 말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식품의약국의 지침이 더 엄격해진다면 백악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예,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 특히 유럽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휴가철 지나고 나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유럽연합 EU는 코로나19가 8월 이후 꾸준히 늘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각 회원국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월 정점기 때보다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가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에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주는 스페인 군을 향해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곳에서의 방역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민방위에도 단속 인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 마련된 보건 지침을 어겼을 경우 최소 600유로, 82만 원에서 최대 60만 유로,
한 8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드리드주는 외국인 의사 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만 심각한 규제 탓에 해외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24일 하루에만 16,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최다치를 다시 썼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달 들어서 신규 확진자 규모에서 새로운 기록이 세운 것은 이번이 벌써 7번째입니다. 독일에서는 장관들이 잇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외무장관에 이어 경제에너지 장관이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하루에 2,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루에 1,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는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가을철 재유행에 대비해서 국제적인 봉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네, 또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방식을 추진한다면서요? 네, 영국에서 인체에 고의로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이 같은 시험은 내년 1월에 런던의 한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2,00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임피리얼 칼리지에서 개발 중인 백신을 접종한 뒤 항체가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한 달 뒤에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해 백신 효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옥스퍼드대 역시 비슷한 인체 시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인체에 고의로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이번 시험이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의료 윤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2차 유행 과정에서 20대에서 40대 젊은 여성들의 감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돌봄 영역이나 요식업종 등 방역수칙 사각지대에서 종사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는 병원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 중 56%가 남성이었고 44%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 영국에서 여성 환자 비율이 48%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남성 환자 비중은 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면 활동이 많은 직업에 종사해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할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 예전에도 했던 발언인데 이런 발언을 또 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했고 또 이제 브리핑에서도 대선에서 패배했을 경우 불복할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확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면서 우편 투표에 따른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어서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을 신속히 지명해서 인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공화당도 사퇴 수습에 부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파장이 커지자 미 상원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상원이 미국 헌법이 요구하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통령이나 권력이 있는 누구에 의해서라도 미국 국민의 의지를 뒤집으려는 어떤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